안녕하십니까. 축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점 정리해드리는 섀도우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세계 축구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 축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는 축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과 남미의 유명한 축구 클럽 팀들이 만들어 온 역사일 테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 벌이는 국가대표 팀들의 경쟁이 만들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우선 국가대표팀들의 이야기를 먼저 다뤄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챕터로서 국가대표팀을 중심으로 한 세계 축구의 시대별 흐름,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FIFA 월드컵의 역사를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최상위 축구 국가대표팀들끼리 벌이는 경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A매치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A매치는 무려 1872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 종주국이라고 하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의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무렵에는 영국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가대표팀 간 경기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국제축구연맹인 FIFA가 설립된 1904년 이후로는 본격적인 국가 대항 축구 경기를 만들어 보고자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처음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가 봅니다.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1930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FIFA 월드컵의 첫 번째 대회가 우루과이에서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이자 꿈의 무대로서 FIFA 월드컵 대회가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954년 제5회 스위스 FIFA 월드컵에 첫 참가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FIFA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1954년 대회까지는 초대 챔피언 우루과이가 2회 우승을 독재자 무솔리니의 영향 아래 편파 판정으로 얼룩진 가운데 이탈리아가 두 차례 우승을, 그리고 서독이 1회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958년 제6회 스웨덴 대회는 바로 이 선수의 등장으로 세계 축구판이 뒤흔들렸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펠레입니다. 1958년과 1962년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한 브라질은 그야말로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는데요. 세계 축구 모든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이자 유일한 축구 황제로 칭송받고 있는 펠레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드리블의 교과서라고 불리웠던 브라질의 가린샤, 프랑스 축구의 선두자격인 레이몽 코파와 쥐스트 퐁텐, 결승 무대까지 스웨덴을 이끌었던 군나르 그렌, 소독의 우베 젤러,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소 푸스트, 소련의 수문장이었던 신의 손 렙 야신, 불세출의 스타들이 대거 쏟아지기 시작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만, 펠레의 활약상은 이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전략과 전술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시기는 현대 축구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 축구 전략과 전술의 트렌드는 시기별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피라미드 시스템이라고 표현되었던 2-3-5 포메이션이 대표적인 축구 전략 구조의 틀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의 축구는 전략이나 전술이라기보다는 공을 쫓는 형태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후방에는 2명의 수비수만 두고 3명의 미드필더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둔 채 5명의 공격수를 배치하고 골을 더 많이 넣으면 이긴다는 극단적인 공격 앞으로의 철학이 지배적인 시대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 피파 월드컵의 탄생과 맞물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WM 시스템으로 불리웠던 3-2-2-3 포메이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조적인 대형을 확립하고 공수의 균형을 모색하는 현대적인 시스템의 탄생이라고 평가가 될 만큼 당시로서는 축구 전략사적으로 진일보된 전술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오프사이드 규칙이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공격과 수비 각각에서 변화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비수를 3명으로 늘리면서 중앙 수비의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역습에 방어할 수 있도록 수비진을 M자 형태로 배치시킵니다. 공격진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W자로 배치시키면서 공수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로써 공수가 명확히 구분되고 역할도 분담이 되어지는 조직적인 대형과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된 것인데요. 다만 이때까지도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형태였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모습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1958년 피파 월드컵에서 펠레와 브라질의 우승을 만들었던 4-2-4 포메이션이 등장합니다. 백4 체제로 수비의 안정성을 꾀하면서도 공격진을 4명으로 펼쳐 올리면서 강력한 파괴력을 확립하고자 했던 공격 축구의 전략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대적이고 조직적인 전술 구조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보다 더 공수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체제들을 확립해 나가려는 전략적인 시도가 계속해서 이뤄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펠레와 가린샤를 비롯해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더욱 궁극적인 축구를 지향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형태를 갖춰왔다는 점이 이 시기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채널은 이번 컨텐츠를 통해 피파 월드컵 축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시대별 흐름을 살펴보면서 세계 축구의 역사라는 테마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점 정리 드리겠습니다.